역시 대학이네요. 아, 시간 빠르다, 그죠? 대학하기 상당히 빨리 가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저희 함수 좀만 합시다. 일단 함수를 좀 나가긴 해야 돼서 오늘 함수를 좀 많이 해보고 같이 함수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 여기 이제 잠깐 중단은 놔두고 함수를 먼저 좀 알아볼게요. 착착착착. 뭐 살짝 생각 중이냐면 우리 이번에는 사실 뭐 유형서도 좀 풀리고 해가지고 수업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진도 멈추고 다시 들어갈 때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시너지 좀 스킵하고 그냥 문제 볼륨 조금 더 적은 그러니까 한 중에서 중상 난이도 문제 써진 책 하나, 내신 대비 책 하나랑 메인으로 고쟁이 할 생각이기는 해요. 살짝 메인으로 고쟁이 가고 그리고 파이널 갈수록 모의고사 문제 좀씩 프린트해서 추가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일단 그래서 이번에는 시너지 안 쓰고 그거보다 좀 문제 볼륨 적은데 진짜 중요한 문제만 모아져 있는 그냥 구교재 하나 또 치면서 한 중에서 중상 난이도 문제 연습할 수 있게 그거랑 그냥 수업 시간에는 고쟁이 좀 스텝 2, 스텝 3 문제들 살짝 다룰 생각입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근데 고쟁이 별로 안 어려워요.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보자 알겠지? 그리고 시험 기간 오면 시험지도 좀 많이 풀고 그리고 또 호재 하나 있어. 좋은 소식은 뭘 거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언제 내신 경쟁이 제일 빡세냐면 공통 수학 1 특히 중간고사 내신 경쟁이 제일 빡세거든요. 왠지 알아? 애들이 공수 1까지는 선행을 진짜 개 많이 해와요. 한 거의 뭐 극단적인 애들은 뭐 한 4-5바퀴 돌려오거든. 애들이 공수 1은 개 잘해. 근데 내가 많이 가르쳐 보잖아. 공수 2부터는 개 잘한다 느낌 드는 애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다 비슷해. 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애가 은근히 항상 공수 2가 특히 원방이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원방을 좋아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진짜 생각보다 실제 난이도 대비 등급 컷이 또 좀 떨어지거든 항상. 그래서 잘 한번 해보자 얘들아. 알겠죠? 열심히 하자.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함수 합시다. 345쪽. 오 우리 많이 했다. 300쪽 했네. 함수. 근데 너 함수가 뭔지는 알고 계실까? 함수가 뭐야? 지나가는 사람이 함수가 뭐냐 물어보면 x가 하나 있을 때 y도 하나 완벽하게 대응되는 거 그걸 이제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가물가물한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집단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두 집단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제 여기 재원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찬우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형준이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우리 찬우 좋아하는 연예인 있니? 없어? 그래 그럼 이제 여기 카리나가 있고요. 여기 원영이가 있고요. 여기 혹시 리센드 아니? 여기 이제 원희가 있어요. 원희가 있고 진짜 소개팅을 한다 합시다. 저 연합 프로그램 나가서 소개팅을 한다 치자. 이제 솔로지 아무튼 그러면 나갔다 치자. 그러면 이제 PD가 물어보겠죠. 재원씨 누굴 선택하겠어요? 하고 물어보겠지. 근데 이제 재원이가 말해. 저는 3명 동시에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뭐가 될까? 되겠죠. 그쵸? 바로 시청자 게시판 불탈 거잖아요. 그쵸? 얘들아 당연히 얘들아 누구랑 데이트하려고 물어보는 게 몇 명 뽑으란 거야? 한 명 뽑으란 거죠. 한 명 뽑으란 거야. 한 명을 뽑았다 칩시다. 한 명 뽑았다 치고 그럼 얘한테 물어봤을 때 얘가 다 고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누구 한 명 있으면 대응이 하나만 되죠. 따라서 x, y가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x가 하나 있으면 PD가 남출한테 물어봐. 누구 뽑을래요? 하면 남출은 몇 명만 말해야 돼? 한 명만. y도 이제 한 명만. 한 명.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불러요. x 관계 있으면 y 관계 대응되는 관계. 근데 이제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뭐가 이상하진 않냐면요. 이제 재원이랑 찬우랑 행준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카리나랑 원영이랑 원희가 있는데 이제 내가 얘를 골랐어. 제가 얘랑 데이트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찬우도 저도 원희가 좋아요 막 이래. 영철이도 저도 얘가 좋아요 이래. 그래 이거는 우리 이제 연애 프로그램을 생각했을 때 막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얘도 함수가 맞는 게 어쨌거나 x가 y 하나 골랐죠. x가 y 하나 골랐고 x가 y 하나 골랐으니까 이런 것도
것도 함수의 정의를 입에되지는 않습니다. 함수의 정의는 x가 한 개면 y도 한 개. 그러니까 x가 y 하나만 고르면 돼요. 이런 게 이제 함수니까 저런 것도 모두 함수라고 부르고요. 얘들아. 그럼 이제 그냥 거기 네모 박스에 있는 기호들 몇 개만 소개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x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y라는 것도 구성원이 여러 개 있는 집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화살표를 지을 거고요. 이 화살표가 뭐냐면 x라는 집합을 y라는 집합이랑 좀 짝을 맞춰보겠다는 얘기고, 이 화살표를 수학적으로는 대응시킨다는 표현을 씁니다. x라는 집단과 y라는 집단을 대응시켜 볼게요. 대응시켜 볼게. 대응. 야, 근데 그럼 사실 있잖아. 그래서 여기 A, B, C가 있고 여기 X, Y, Z가 있으면 이제 뭐 대응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지어주다가 대응을 시켜주자는 뜻이에요. 대응을 시켜주자. 그럼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고 나서 보니까 A가 얘 뽑고 얘가 얘 뽑고 얘가 얘 뽑으니까 이렇게 대응시키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되죠. 이런 건 함수가 맞죠? 이렇게 대응을 시켰을 때 함수가 된다면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 함수, 펑션의 약자 써서 f라고 쓰고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에서 y로 대응을 짝을 맞춰줬더니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 따라서 함수고 x에서 y로 가는 대응을 맞춰주자. 뭐 이런 기호를 쓰는데 뭐 이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깁시다. 346쪽 봅시다. 정의역, 공역, 치역 옆에 별표 하나 쳐줄까요? 명확하고 자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은 매우 중요하고요. 뜻을 완벽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346쪽에 위에 네모 박스 정의역, 공역, 치역 매우 중요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집단들을 제시해 볼게요. x라는 집단에서 y라는 집단으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얘네 그럼 일단 우리가 시작하는 이 x 집단 있죠. 대응을 시작하는 x 집단. 얘가 이 x 집단을 정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시작이 되는 집단을 정의 역이라고 불러요. 여기. 그래서 이 x 집단을 정의역이라고 약속합니다. 대응되는 이 y 집단 있죠. y 집단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x의 대응되는 y의 전체 집단을 공역이라고 불러요. 공역. x는 정의역, y는 공역이야. 다시 x는 정의역, y는 공역이야. 대응 맞춰볼게요. 쌤이 함수로 대응을 맞춰준다면 뭐 이렇게 대응이 된다 치자. 그럼 내 질문하는 거야. 공역 중에서 짝을 못 지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 있는 상황이야. 그럼 짝을 지은 애들은 몇이야? 1, 2, 3이죠. 얘들아, 가자. 공역은 1, 2, 3, 4라는 집단이고요. 집합이고요. 새로운 개념. 치역이라는 개념을 정의해 볼게요. 치역. 치역은 뭐냐면 실제 선택을 받는 애들. 그러니까 실제 x와 대응이 되는 y 값들을 치역이라 부릅니다. 그럼 얘들아, 치역은 4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치역은 1, 2, 3입니다. 따라서 공역과 치역은 명확하게 다른 개념이에요. 당연히 공역이 좀 큰 개념입니다. 항상 공역이 좀 큰 개념이고요. 항상 공역이 좀 큰 개념이고요. 치역은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부분 집합의 개념이며 당연히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면 같을 거냐면 x가 1, 2, 3, y가 x, y, z인데 뭐 이렇게 대응이 된다면 공역은 x, y, z 전체인데 실제 대응도 x, y, z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겠죠. 따라서 공역은 그냥 주어진 전체 개념이고 치역은 실제 대응까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거는 좀 알아둡시다. 공역과 치역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기본 전제 하나만 깔게요. 얘들아, 문제에서 거기 안 써져 있는데 문제의 기본 약속. 얘들아,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함수를 준다면 이건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실수 전체로 간주합니다.
로 간주하자. 이건 그냥 그 암묵적인 룰, 국룰? 약간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국룰이다. 암묵적인 국룰. 어떤 함수를 다룰 때 만약에 이제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언급을 굳이 따로 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실수 전체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국룰. 문제에서 귀찮아서 언급 안 해주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냥 당장 얘들아, 우리 지금까지 수학 문제 풀면서 y는 ex처럼 일치함수 되게 많이 봤죠. 근데 뭐 저기 옆에 단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고 뭐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 저런 거는 정의역과 공역이 그냥 무슨 수 전체라고 간주한다? 실수 전체겠거니 하고 푸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 정도 간주를 합시다. 아래쪽에 서로 같은 함수 볼게요. 어렵지는 않은데 특이해요. 그러니까 직관하고 다를 만한 지점이 하나 있어서 서로 같은 함수는 거기 써진 걸 좀 기억하길 바래요. 괄호 1번과 괄호 2번은 눈여겨보고 좀 기억하길 원한다. 괄호 1번, 괄호 2번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지 말고 좀 기억을 하자. 346쪽 아래 3번 서로 같은 함수 판단하는 법 괄호 1번, 괄호 2번은 좀 봅시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지 맙시다. 제대로 읽읍시다.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요. 우리 직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fx라는 함수를 x라고 한번 해보고요. gx라는 함수를 x의 세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일단 1번 질문 여기까지만 줄게요. 여기까지만. 그럼 당연히 정의역과 공역이 무슨 수 전체라는 거? 실수 전체야. 그럼 누가 봐도 두 함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라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그렇죠? 얘들 근데 이제 제가 조건을 좀만 추가해 드릴게요. 이때 x라는 집합을 0과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f라는 집합을 이렇게 써줄게. g라는 집합도 이렇게 써줄게. 이게 무슨 기호냐면 f라는 함수는 x를 무슨 의역으로 하고요? 정역으로 하고 얘를 무슨 역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공역으로 하겠다는 소리고 g라는 함수도 얘를 정역으로 하고 얘를 무슨 역이라고 하겠다? 공역으로 하겠다는 기호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일단 서로 같은 함수 판단하는 첫 번째는 당연히 저런 정의역과 공역은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합니다. 거기 써져 있듯이. 그리고 이렇게 설정해주면 정의역과 공역은 같게 되죠. 그 다음 우리 함수를 이루는 요소 중에 정의역, 공역도 있지만 무슨 역도 있다고? 치역, 실제 대응되는 거예요. 실제 x를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도 완벽히 대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함수가 같으려면. 사실 이게 약간 무슨 역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을까? 실제 대입하는 거니까 약간 치역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같은 함수를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그럼 이 정의 때문에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냐면 우리 정의역이 0과 1이고 우리 어쨌거나 공역도 0과 1이죠. 해볼게요. F0 넣어볼게요. F0 얼마야? 0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F1 넣어볼게요. 얼마예요? 1이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 대응 다 시켰습니다. g라는 함수에도 해볼게요. g도 이제 0, 1에서 0, 1로 가는 대응인데 g0 얼마야? 0입니다. 왜냐하면 0 넣으면 0이니까요. g1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x 넣었을 때 나온 치역 똑같고요. 똑같은 x 넣었을 때 나온 치역 완전하게 똑같죠. 함수값. 실제 x를 대입한 함수값이 완벽하게 대응되죠. 그럼 얘들아 이런 거는 같은 함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두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렇게 세팅을 하면 같은 함수가 돼요. 정의역, 공역 같고 실제 x 넣었을 때 함수값도 완벽하게 대응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야. 좀 다르게 생겼어도 같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당연히 그냥 이렇게만 주면 일단 정의역과 공역은 같습니다. 실수 전체로. 근데 얘가 대응을 맞춰보자. 얘가 x에다 2 넣어볼래? 그럼 얘는 2죠.
얘는 8이죠.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실수 전체로 보면 같은 함수라고 안 부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제한 걸면 같은 함수야. 왜? 같은 함수의 정의가 이거거든요. 이거 갖고 실제 대응까지만 완벽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그래서 직관적으로 다르게 생긴 함수도 정의를 생각하면 같아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 정도로 끝. 오른쪽 내용은 얘들아 우리 함수는 그냥 x좌표 y좌표 찍어보면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그거는 한번 해봅시다. 한쪽 넘기자. 348쪽에 그 이그젠플 그 중간에 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지? 그건 좀 봅시다. 그건 실제 되는 포인트라서. 얘들아 우리 함수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x가 하나 들어가면 대응되는 누구도 하나 나온다? y도 하나 나온다가 함수였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걸 한번 줘볼게. 얘는 특정 x 지점을 찍어볼게요. x 지점을 찍는다는 건 약간 이런 세로선을 그어야 돼요.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있지. 그때 y좌표 얘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는 얘로 나오지. 그 다음 x가 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같은 거 찍으면 그때 y좌표도 얘 하나 나오죠. 이런 건 함수가 맞는데 이런 거 한번 질러볼게요. 이런 거. 여기 어딘가에 x는 1이라는 선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에다가 1을 넣으면 대응되는 y좌표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이건 x에다가 뭔가 넣었을 때 대응되는 y값이 1개가 아니라 2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건 함수가 아닙니다. 이런 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아 실전적으로 함수인가 함수 아닌가를 판단할 거면 이런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1개만 나오는가 이런 걸 판단하면 함수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그샘플 옆에다가 함수인 걸 빨리 판단하려면 이런 세로선들을 그냥 막 그어. 그랬을 때 교점이 항상 1개만 나오니? 확인하시면 함수인지 아닌지는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 근거는 함수의 정의가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대응되는 y가 하나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 2개면 어떤 x값에 대응되는 y가 2개 나오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다 라는 개념 덕분에 이런 원칙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 1개니? 아니면 함수 아니에요. 1개면 함수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그 정도 판단은 살짝 해줍시다. 그건 됐고요. 그건 됐고요. 얘들 그러면 이제 348쪽 여러 가지 함수 얘기할 거고 여기는 아셔야 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함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확실히 이해하길 바란다. 그리고 여기가 살짝 고난도 문제에서 무슨 느낌으로 나오냐면 요거랑 연결해서 경우의 수 느낌으로 조금 나와요. 경우의 수 느낌이 조금 나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쪽 단원이. 그 얘기는 천천히 합시다. 일단 그 함수들의 정의니까 좀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거기 1대1 함수 먼저 봅시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하고 잘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거부터 해봅시다. 거기 뭔가 계산한 식이 하나 써져 있다. 그쵸? 거기 뭐가 써져 있냐면 1대1 함수 옆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치? 개역겹게 생겼죠 얘들아. 야 근데 진짜 미안한 말 하나 할게. 내가 설명해 줄 거거든? 저 문장 외워야 돼요. 저 문장 알아야 돼. 그러니까 화내지 마. 뭘 알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걸 읽고 1대1 함수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까지는 외워야 돼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띡 줘요. 문제에서. 이걸 안다라고 줘요. 그럼 너네 이걸 1대1 함수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선생님 이렇게 독해할게요. 이걸 x좌표라고 읽으면 x가 다르면 지원아 fx라는 건 함수값 다른 말로 무슨 좌표? y좌표 느낌이거든요. 함수값은 y좌표 느낌이니까 y가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x가 다르면 대응되는 y좌표도 다른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안 와닿으니까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읽는 법은 좀 써놓자. 이건 그림에서 좀 보셔야 돼요. 그림에서. 약간 이런 거. 그림에서 해석을 하자면 여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차 함수 느낌으로. 여기 좀 봐봐. 여기를 그냥 0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그냥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면 약간 봐봐. 괜찮아. 요 지점과 요 지점의 x좌표는 당연히 어때요? 다르죠. 근데 그때 대입해서 나오는 y좌표가 어때? 같죠. 얘들아 x가 다르면 무조건 뭐가 달라야 되는데? y가 달라야 한다며. 근데 얘들아 얘는 x가 다른데 y가 같잖아. 그럼 이런 건 1대1 함수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 1대1 절대 아니에요. 1대1 아님. 1대1 아님. 1대1 아님. 아니, 그래서 이렇게 꺾이면 1대1 함수가 절대 안 나와요. 꺾이는 느낌이면. 그리고 얘들아 이런 1대1 함수 판단하는 좋은 도구는 우리 아까 그냥 함수는 세로선 그었죠. 이런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무조건 한 개만 있어야 그래야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좀 빠르게 판단하는 팁입니다.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한 개만 있어요. 한 개만. 그래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긴 해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놓고 기억하길 바라고. 이게 왜냐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 2개 나오면 어쨌거나 이제 x좌표가 다른데 함수값이 같은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1대1 함수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여야 돼. 이런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건 가로선 그었을 때 그냥 계속 교점 몇 개야? 한 개니까 이제 이런 게 무슨 대1 함수인 거? 1대1 함수인 거. 얘는 이제 이렇게 그으면 얘랑 똑같은 y좌표가 있는 x가 없잖아요. 절대. 이런 것도 당연히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 2개고 x좌표가 분명 다른데 높이 y좌표가 같으니까 이런 건 1대1 함수 아니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에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 1대1 함수에 대하여. 근데 이쪽 함수 파트는 이렇게 그림으로 줄 때도 있고 이렇게 각각의 구성 요소, 집합으로 줄 때가 있거든요. 이런 표현 방식도 좀 알아놓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1, 2, 3에서 A, B, C로 가는 함수가 있다 치자. 근데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일단 1번 질문. 이거 함수는 맞나? 라고 물어볼게요. 함수란 건 뭐였냐면 x 관계 있으면 그게 무조건 y의 하나에만 대응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1은 a에, 2는 a에, 3은 c에 어쨌거나 하나에 대응되는 거지. 이거 함수 맞아 아니야? 맞아요. 함수 맞아. 근데 얘들아 x가 다르죠. 근데 y가 어때? 같은 게 있지. 그럼 이런 거 1대1 함수는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 함수는 맞는데요 1대1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1대1이 되려면요 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매칭을 시켜줄 때 소개팅을 할 때 안 싸우고 이제 이렇게 골고루 매칭이 되어야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건 1대1 함수가 맞아요. 왜냐면 x가 다른데 y도 되는데 다 다르니까 이런 건 1대1 함수가 맞다는 거. 따라서 이런 쪽과 이 두 가지 모두 좀 슬기롭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가볍게 하나만 지르면요 이런 문제에서 아주 가끔 이렇게 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가 1대1 함수의 정의. 근데 어차피 얘들아 어떤 명제가 참이면 무슨 우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니까 이거 대우 꽂으면 이거 있네. 이거다. 이것도 이제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표현이긴 하다는 거. 이게 정의고 그냥 대우 꽂은 거니까 이것도 1대1 함수의 정의구나. 그러니까 적어봐도 1대1 함수겠거니 하고 풀 정도면 돼요. 이걸 뭐 서술할 정도까지 외우는 건 아니고 읽고 1대1 함수는 판단이 되셔야 돼. 읽고 1대1 함수니까 x가 다르면 무조건 y도 달라야겠군 정도까지는 되길 바랍니다. 이건 가볍게 눈에 넣어줍시다. 가볍게만. 좀 헷갈리는 개념 하나만 이어가 볼게요. 얘들아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얘들아 일단 1대1 대응은 정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1대1 함수여야 돼. 그럼 일단 정의를 좀 기억하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 정의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길 바라고 약간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이렇게 1대1 대응이 좀 더 작은 범위라는 거. 왜냐하면 1대1 함수라고 다 1대1 되는 게 아니라 1대1 함수 만족하면 조건이 더 붙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기가 더 빡세. 더 빡세. 이거 만족시키는데 얘까지 만족시켜야 되니까 더 빡세서 약간 이런 구조이고요. 살짝 저렇게만 하면 당연히 이해 안 되니까 예시 좀만 들어갈게요. 예시 좀만 때려보자. 쌤이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y는 x 그림적인 소개 먼저 할게요. 그림. 이렇게 되면 쌤이 정의역과 공역 얘기는 따로 안 쓸게. 그럼 뭐로 간주한다? 실수? 전체로 간주한다. 예, 뭐 얘 이렇게 생기는 건 다 알고 있다, 그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이거 1대1 함수 맞나?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가로선 그어서 1대1 함수는 맞죠? 교점 무조건 한 개씩만 나오니까 이거 1대1 맞아요. 치역 생각해볼게요. 치역은 x에 대응되는 실제 함수값이지. 얘들아 봐봐, 얘 함수값 생각하면 얘들아 이런 지점은 함수값이 되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야. 근데 얘가 끊임없이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이 함수값은 플러스는 다 나올까, 다 안 나올까? 다 나올 거고, 얘들아 사실 이런 데는 함수값이 되게 작은 거지. 왜냐면 높이가 낮으니까. 함수값은 y좌표니까. 근데 얘 함수값 마이너스도 싹 다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싹 다 나올 거잖아. 거기까지 괜찮을까? 얘 y값 함수값이 되게 높은 거 다 나오고 되게 낮은 것도 다 나오고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나? 대응되는 y값이 실수 전체가 다 돼요. 근데 그럼 얘들아 치역이 실수 전체인데 공역도 무슨 전체입니까? 실수 전체죠. 이런 거는 치역과 공역 딱히 언급 없으면 실수 전체니까 이것도 같은 거라서 최종적으로 무슨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함수가 이제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긴 합니다. 딱히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언급은 안 할게요.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무슨 수 전체로 간주한다? 실수 전체로. 일단 1대1인지 판단하자. 가로선 그어서. 교점 배분 몇 개예요? 한 개니까 일단 1대1은 맞아. 이거. 근데 얘들아 이거 치역 생각해보자. 함수값. 여기 함수값 얼마예요 혹시? 0이죠? 여기 함수값은 어떤? 양수들이겠지? 얘들아 얘 함수값 무슨 수인 건 다 나와? 양수인 건 그냥 계속 나올 거야. 근데 얘들아 얘는 함수값 즉 치역이 음수인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치역이 음수인 게 없다고.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아니야. 공역은 언급 없으니까 실수 전체니까 마이너스 다 되는 거야. 얘는 1대1은 맞는데 공역과 치역이 어때? 다르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맞아요? 아니에요?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림적인 이해예요. 그림적인 이해. 치역은 점을 찍어서 y좌표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값이니까. 함수값. 이런데 y좌표 0, y좌표 양수, y좌표 양수, y좌표 양수니까 양수는 다 나올 텐데 음수가 안 찍히니까 치역에 음수가 없고 근데 공역엔 음수가 있으니까 같을 순 없고 1대1 대응은 아니다. 얘는 됐고요. 이런 대응 그림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함수를 이번엔 이렇게 대응을 한번 시켜볼게. 1, 2, 3, 뭐 이제 A, B, C, D 정도가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볼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이거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왜냐면 x가 다르면 대응되는 y도 다 다르고 뭐 x가 이제 한쪽에 몰빵되는 건 없으니까요. 1대1 함수는 맞다. 근데 얘들아 이거 공역은 y 그러니까 지금 A, B, C, D가 공역이잖아 전체. 근데 얘들아 치역은 누구야? B, C, D죠. A가 없잖아. 선택받는 거에 A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대1은 맞는데 1대1 무슨 응은 아니다? 대응은 아니라고 읽어주셔야 할게요. 이런 상황은 1대1 함수는 맞지만 대응 함수는 아니야. 그래서 1대1 함수는 맞으나 1대1 대응은 아닌 약간 이런 경계에 있는 아이입니다. 저 친구는. 이렇게.
정도만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려운 거 끝이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 끝.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어렵고 나머지는 귀엽습니다. 나머지는 매우 귀여우니까 귀여워 하면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벌써 이야기 벌써 이야기. 나 근데 지내보니까 시간이 빠르지 않냐? 중딩 때 2배로 가는 것 같지 않아 속도가? 그치? 너 정신 차리면 고3이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 내가 이제 저기 이제 너네 선배들은 한 80일 뒤부터 예비 고3이라 부를 거거든요? 80일 뒤면 수능이 끝나니까 그럼 이제 너네 그때 예비 고2가 되는 거야. 표정 개썩죠? 근데 이게 그래? 시간이 참 빨라. 항상 느껴. 고3 애들 볼 때마다 얘네가 벌써 수능을 본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 아 이게 진짜 참 시간이 빠르답니다. 그런데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빨리 할게요. 네,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면요. 전 이렇게 했습니다. 제 입력값이 있어요. 함수는 어쨌거나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거잖아. 입력값은 약간 x인 느낌이야. 그리고 출력값이 있죠. 대응되는 출력값. 출력값이 약간 y인 느낌인데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은 함수가 항등함수예요. 입력값과 출력값이 완전 같은 함수.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x랑 y가 어때지는 거? 그래서 y는 x가 항등함수의 대표 예제예요. 이게 항등함수. 근데 항등함수는 뭐 입력값과 출력값이 완전 같은 거? x에 1 넣으면 y도 1 나오고 x에 2 넣으면 y도 2 나오고 x에 12.55 넣으면 y도 12.55 나오고 이런 게 이제 항등함수. 그래서 얘는 좀 뿌띠뿌띠합니다. 쉽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3 들어가면 3 나오고 이런 게 항등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일단 hx가 항등함수를 합시다. hx가 항등함수면 제가 이제 이거 물어볼게요. 만약에 h2는 얼마를 물어볼게. 그럼 입력값이 2잖아? 그럼 나오는 함수값인 출력값도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이거 그냥 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좀 많이 돼요. 저 친구는. 근데 어쨌거나 x에 2 들어가면 나오는 출력값도 2여야 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등함수는. 항등함수는 그래프로 그리면 얘밖에 없어요. y는 x밖에 없어요. y는 x밖에. 실제 그래프에서는. 상수함수 합시다. 네, 저는 상수함수는 뭐라고 기억하길 원하냐면 이제 몰표 받으면 돼요. 몰표. 몰빵되는 게 상수함수거든요. 몰빵되는 거. 몰빵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든 x의 출력값이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 돼. 이게 이제 상수함수의 상황입니다. 모든 x가 대응되는 출력값, 함수값이 싹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 기호로 표현하자면 x, y 기호로 표현하자면 뭐 이제 1, 2, 3, 4가 있고 뭐 이제 여기도 1, 2, 3, 4, 5가 있을 때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도 1 이렇게 몰빵이 되면 함수는 맞죠? x가 하나면 y도 하나, x 하나면 y도 하나, x가 하나면 y도 하나, x가 하나면 y도 하나니까 남출이 여출 한 명만 선택하고 있으니까 함수는 맞아요. 근데 이제 레전드 몰빵이 발생했죠. 이런 게 상수함수예요. 하나의 x가 몰표되는 거. 그래서 얘들아 상수함수를 그래프, 우리 실수 전체 그래프 영역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y는 1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데 너네 이런 거 그릴 수 있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y는 1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너네 이거 x에다가 얼마 넣던 함수값은 다 몇이 대응되는 거니까 1 x에 뭐 10 넣어도 1이고 5 넣어도 1이고 7 넣어도 1이고 다 1이잖아. 따라서 이것도 이제 모든 x의 출력값이 다 똑같은 거고 이런 걸 이제 그래프 영역에서 상수함수라 부릅니다. 상수함수. 뭐 당연히 1일 필요는 없고 뭐 y는 2, y는 3, y는 4 이렇게 y는 상수고요. 여기 상수함수라 부른다는 거 그래프 세계에서는. 이제 뭐 이런 x, y 대응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몰표 받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상수함수도 가볍게 정의를 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 뭐 352쪽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재밌는 얘기예요. 뭐 출제화될 만한 지점은 아닙니다. 네,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고 354번 354쪽부터 예제 후딱후딱 봅시다. 빠닥빠닥 해볼게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도? 자, 그러면 해봅시다. 네, 전 칠판 지우는 동안 근데 대표예제 1번 정도는 한번 생각해볼래? 함수려면 x에 하나 넣었을 때 y도 무조건 하나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걔는 혼자 할만하니까 트라이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러면 확인 한 번만 해보면 일단 우리 기억 함수부터 한번 보면요. 이제 함수인 걸 모두 찾아보라는데 정의역은 마이너스 1, 0, 1이고요. 이제 공역은 1, 2, 3, 4요. 그랬을 때 이제 y는 3이라는 대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x랑 y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함수로 대응시키면 x에 뭔가 넣었을 때 y도 이렇게 무조건 3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구조가 되면 뭐 이런 거는 함수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게 x에 하나 들어가면 어쨌거나 y도 3에 대응되는 거니까. 그리고 상수 함수겠죠? 심지어. 그리고 니은도 한번 대응 맞춰보시면 될 텐데 디귿 같은 거 보자. 디귿. y가 절대값 x래. 그러면 x가 이제 마이너스 1, 0, 1이고 y가 1, 2, 3, 4일 때 x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대응되는 y는 1이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이 된다. 0 넣으면 y 몇에 대응돼야 돼? 0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x에 0 넣으면 y가 0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 y에 0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들아 이제 x에 0이 들어가는데 대응될 y가 있어 없어? 없죠. x가 하나 있으면 대응되는 y가 무조건 한 개 있어야 돼. 근데 없잖아. 대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함수라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응이 안 되니까 y에 0이 없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찾아주는 거고요. 또 리을도 마찬가지로 0 넣으면 대응될 곳이 없어서 x에 뭔가 넣었을 때 대응될 곳이 없어서 함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테니 넘어가서 대표예제 2번을 봅시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대표예제 2번 얘도 얼른 할게요. 야, 우리 x가 좀 제한이 돼 있어. 마이, 마일, 0, 1 이 정도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fx라는 함수는 2x 플러스 1이거나 이제 2x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얘가 이제 x가 0보다 작다. 얘가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치역을 구하는데 치역은 그냥 x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라 했죠. 그러니까 얘들아 정의역이 이거니까 x 하나씩 넣어보자. 마이너스 2는 위에 넣어요 아래에 넣어요? 위에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는 따라서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넣어서 이런 거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1도 위에 넣자. 위에 넣으면 마이너스 1 하나 나올 거고 0은 아래 넣어야겠다. 그쵸? 왜냐면 등호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0은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그쵸? 뭐 중복되는 거니까 안 쓸 거고요. 1은 아래 넣으면 이제 1 나올 거고 이제 2도 아래 넣어주면 3이 나올 테니 뭐 함수값에는 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치시면 저게 이제 치역이 되겠다. 그렇죠? 치역은 실제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니까 넘깁시다. 졸리니까 대표예제 한번 지금 너네가 해봐. 두 함수가 같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대응도 완벽하게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대표예제 한 번은 그냥 열심히 대입해보시면 돼요. 빨리 대입해서 찾아봐. 쉬우니까. 좋은 거.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면 x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의 대응이 같아야 한다. 함수값의 대응이 같아야 한다.
얘들아 대표제 3번은 뭐 그냥 1 넣고 3 넣어서 그냥 풀면 된다. 풀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대표제 4번 갑시다. 대표제 4번. 자, 대표제 4번은 함수를 찾으라는 거고요. 우리 함수는 세로선, 그러니까 이제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만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1대1 함수 찾는 게 가로선 그는 거예요. 1대1 함수 찾는 게. 오케이? 그럼 얘들아 세로선 그어서 뭐 교점, 뭐 괄호 1번은 세로선 그으면 교점 2개, 괄호 2번도 2개, 괄호 3번은 그냥 마구마구 그어도 1개, 괄호 4번은 계속 그으면 뭐 2개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까 뭐 얘는 그냥 괄호 3번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얘도 뭐 큰 의미는 없는 유형인 것 같아서 살짝 넘어가도록 합시다. 살짝 넘어가도록 하고 대표제 5번은 좀 천천히 할게요. 대표제 5번. 대표제 5번. 15번이 이제 주어진 함수들 중에서 1대1 함수인 것과 1대1 대응인 것을 모두 잘 찾아주란 문제인데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나눠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fx는 이렇게 좀 개떡같이 써진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x제곱이고요.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실 얘가 이제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를 판단하는 거는 저는 얘를 우리 1대1 함수 애초에 판단할 때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근데 그래프 그리면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가로선 그리면 되니까 사실 그래프 그리면 베스트긴 해요. 그래서 얘들아 제가 좀 그려볼게. 야, 이거 함수가 그냥 3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그냥 y는 3이랑 똑같은 거야. fx가 y니까 y는 3이랑 똑같은 거. 기억은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림 먼저 싹 그릴게요. 그림 먼저. 니은은 3x 빼기 1이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일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리을은 잘은 모르겠지만 몇 차 함수입니다. 이런 2차 함수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리을 잘 그려야 돼요. 리을. 얘들아 저는 이런 거 그릴 때 무조건 어떤 생각하냐면요. 저는 리을을 경계함수라고 불러요. 경계함수가 뭐냐면 항상 함수가 일관되게 생기는 게 아니라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생기는 거 있잖아. 우리 이제 고난도로 갈수록 저런 게 진짜 개 많이 나올 거거든. 저런 거 어떻게 그리냐면 저는 무조건 경계 찍습니다. x는 0이라는 경계를 찍어요. 경계 표시를 해요. 무조건 경계 표시하고요. 그 경계 지점을 각 함수의 경계 지점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는 0이 경계니까 x는 0을 긋는다. 그 다음 뭐 아무거나 먼저 그릴 건데 얘 먼저 그릴게요. 얘 먼저 그린다 칠게. 얘를 그린다면 여기다가 일단 아무 생각 없이 x에다가 몇은 대입해본다. 무조건 0은 꽂아보세요. 무조건 x는 0 나오면 얘들아 이 함수가 무슨 넣었어 1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 점 지나죠? 뭐 등호 있으니까 색칠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생각해보는 거야. 얘들아 이거 몇 차 함수야? 오른쪽 아래로 가는 1차 함수지. 기울기가 음수니까. 근데 이 점 지나야 되잖아. 그럼 그냥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 점 지나면서 오른쪽 어디로 가게? 아래로 가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여기. 얘 그렸어요 이제. 얘 그립시다. 마찬가지로 x는 0을 넣어봅니다. 아 선생님 등호 없잖아요. 맞아요. 등호 없는 건 어떻게 표시하면 일단 넣어봐. x는 0 넣으면 좋잖아. 이거 함수가 얼마 나와? 0 나오지. 근데 그 0을 색칠하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빵꾸를 뚫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x는 0일 때 정의되진 않으니까. 함수 값은 0인데 이렇게 색칠은 안 하고 빵꾸 뚫을 거야. 빵꾸 뚫을게요. 빵꾸.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함수는 이 점을 지나야 될 거고 얘들아 얘는 2차 함수니까 그릴 거면 무슨 시점 생각해서? 꼭지점 생각해서 그리면 되는데 꼭지점 0,0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꼭지점 0,0이 2차 함수니까. 근데 여기는 관심 있다. 여기는 관심 없다? 관심 없어. 왜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경계 기준 왼쪽이에요. 여기
여긴 x가 0보다 큰 거니까 관심 없어. 여기만. 우리 뇌 속에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는 버리고 여기만 그리면 돼요. x가 0보다 작은 쪽만. 그러면 함수를 좀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경계점 찍고 그 점 기준으로 함수 그래프 생각하면 좀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림을 다 그렸으니까 이제 판단합시다. 이제 이 중에서 1대1 함수는 누가 있는가? 1대1 함수려면 일단 여기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데서 교점 안 나오다가 이런 거 그으면 교점이 일치하는 거니까 교점이 개 많은 거거든요. 아니면 얘는 정의로 생각해도 괜찮아. 이거 헷갈리면 이런 두 점은 x좌표 다르지. 근데 함수값이 어때? 같지. 이런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이런 건 절대 아님.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절대 아님. 왜냐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만족하고 치역과 공역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얘는 다 글러먹었어. 그냥 개쓰레기야. 개쓰레기. 반가워 쓰레기. 많이 좀 심했나? 미안.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봅시다. 우리 이런 거는 1대1 함수인지 먼저 봅시다. 이런 가로선을 마구마구 그어주면 교점이 계속 몇 개예요? 한 개만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얘는 x가 다르면 y좌표도 무조건 다르고요. 얘는 1대1 맞습니다. 그 다음 대응인지도 확인할게요. 1대1 대응인지도. 1대1 대응의 뜻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공역은 별다른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정도만 있으니까 공역은 그냥 뭐 실수 전체로 보시면 돼요. 치역이 실수 전체인지 확인할 거고 치역은 함수값이야. 함수의 y좌표. 근데 이런 거 보면 계속 올라가긴 할 거고요. 얘 y좌표 같은 거 좀 큰 양수겠다, 그쵸? 이런 지점은 y가 좀 낮으니까 함수값이 매우 작은 음수겠다, 그쵸? 그럼 얘는 사실 무한히 생길 테니까 함수값이 다 생기겠네? 할 수 있을까? 그럼 얘는 치역이 무슨 수 전체겠네? 실수 전체겠네. 따라서 얘들아 공역은 뭐 별 얘기 없으니까 실수 전체, 치역도 실수 전체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오케이? 얘 1대1 함수 맞는지 볼게요. 가로선 그으면 바로 교점 몇 개? 2개 나오니까 1대1 아닙니다. 당연히 1대1 대응일 가능성도 없는데 심심하니까 이건 판단해 볼게요. 심심하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은지 판단해 볼 건데 일단 얘 그래프 위의 점을 생각하면 뭐 여기 큰 양수? 뭐 어떤 수들이 생길 텐데 얘들아 함수값이 여기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가 함수값이 제일 작은 지점이지. 그럼 치역이 함수값이 마이너스인 구간에서 분명히 안 생기는 게 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얘들아 얘는 치역이 제한이 있어요. 제한. 절대 무슨 전체는 아닐 거야? 실수 전체는 아닐 거야. 왜냐면 y좌표가 얘보다 더 낮아지는 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이었어도 1대1 대응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얘는 애초에 일단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뭐 다 안 되긴 하고. 얘 볼게요. 얘가 제일 중요. 1대1 함수인지 봅시다. 한 개, 뭐 없어도 돼요. 없네. 한 개니까 이거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느 지점을 찍든 x가 다르면 y가 다 다르기도 하고요. 이거 치역이 어떨까? 치역이 다 생기냐 함수값이? 아니죠. 여기가 함수값이 비어있지. 얘들아 얘 함수값 0과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0.5? 이런 순간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치역이 전체가 아닙니다. 즉 공역은 전체인데 치역이 전체가 아니니까 대응은 맞습니다. 아닙니다. 1대1 대응까지는 아닙니다. 1대1은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제 그냥 답은 니은이라고 니은 정도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 정도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희 대표예제 6번 갑시다.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예제 6번은 좀 꽤 중요해 보이는데 헷갈릴 만한 지점은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그러면 저희 대표예제 6번 한번 보면요. 일단 문제 워딩 한 번만 볼게요. 얘들아, 우리 일단 정의역 x가 몇부터 몇까지만 생긴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생긴대요. y 치역이라고 읽으세요? 공역이라 읽으세요? 공역이라 읽는 게 맞아요. 공역이 4부터 10까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fx는 ax 더하기 b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얘가 무슨 대1 대응이었으면 한다? 1대1 대응이었으면 한다. 그 말인즉슨 일단 1대1 함수면서 무슨 역과 무슨 역도 같아야 한다? 그렇지. 공역과 치역도 같아야 한다. 얘가 공이고요. 얘가 정이역이고요. 네, 근데 사실 나쁘지 않은 거는 문제님께서 심지어 너무 친절하게 A가 0보다 어떻다고? 크다도 주고 싶고 개 친절한 거야, 얘들아. 이거 없었으면 너네 케이스나 넣어야 돼. 이거 그리고 싶으면.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얘는 확정. 올라갑니다. 무조건 이렇게 생길 텐데 나는 다 보고 싶진 않고요. 딱 어디까지만 보고 싶냐면요. x가 무슨 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만. 참고로 얘들아,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부터 1을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까지만 관심이 있고요. 사실 나머지는 노관심. 전혀 관심 없으니까 지울게요. 전혀 관심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럼 있잖아. 이제 우리 그 다음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면 이게 공역이래. 근데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얘가 무슨 역이어야 돼? 치역. 치역이 뭐야? 실제 무슨 수값이 찍히는? 함수값. 실제 함수값이어야 돼. 그럼 얘들아, 이 문제는 실제 함수값이 몇부터 몇까지 다 찍혀야 돼? 4부터 10까지 다 있어야 되지. 실제 함수값의 저점이 4고 고점이 10이어야 되지. 얘가 함수값 제일 작을 때잖아요. 그렇죠? 요지점이. 그럼 얘가 얼마지 않을까? 그렇지. 얘가 얼마지 않을까? 10이지 않을까? 따라서 얘는 10이고 얘는 4다 계산해서 풀어주면 A랑 B를 좀 잘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연립이야?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오키도키 넘깁시다. 대표제 7번 볼게요. 7번. 오늘 딱 대표제 8번까지만 할 거라서 혹시 시간 조금 남으면 조금 일찍 끝내줄게. 알겠죠? 조금 일찍 끝내줄게. 딱 한 2, 3분 남을 것 같은데. 봅시다. 얘들아, 우리 대표제 7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중요한데요. 문제 잘 읽어봅시다. F랑 G가 있는데 얘들아, 일단 F가 무슨 등함수래? 평등함수래요. 평등함수가 뭐야? 입력값과 출력값이 뒷가인하게 완전 같은 거? 항등함수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안 주어져 있어도 얼마야? 1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놈 얼마 나와야 돼? 뭐 등등등이라는 건 기본 전제입니다. 오케이? 예, 그럼 문제님께서 구하라는 거 볼게요. 바로 1번.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gx가 오래.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거죠. 이게 함축하고 있는 건 얘가 g1도 오고, 뭐 g2도 오고, 뭐 g3도 오고, 뭐 다 오라는 얘기겠다, 그지? 그런데 이제 이 구조를 잡은 다음에 문제님께서 f2 더하기 g3을 구하래요. 야, 그럼 f2는 우리 아까 말했듯이 그냥 얼마일 거야? 이겠죠, 함등함수니까. g3은 얘들아, g는 얼마 넣어도 오니까 얘 그냥 얼마일 거야? 5일 테니까 우리는 이제 2랑 5를 더해서 답은 7 정도로 결론을 지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괄호 2번까지 이어서 볼게요. 괄호 2번은 얘들아, g가 무슨 수함수네? 상수함수. 야, 여기 상수함수라는 거는 한 줄 요약하자면 모든 x가 무슨 빵 되는 거야? 몰빵 되는 거거든. 몰표 맞는 거거든. 몰표. 모든 x가 하나의 y의 몰표.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G1 같은 게 뭔지 몰라. 뭐 K랄까? 그럼 G2도 얼마? K. G3도 얼마? K. 다 K란 거거든요. 이런 걸 함축하고 있는 단어야, 저 단어는. 상수함수라는 단어는. 그럼 얘들아, 문제님께서 F1 더하기 G3이 얼마라고 주고 있으시고 5라고 주고 있는데 우리 알고 있어요. F1은 얼마일 거야? 항등함수니까? 그럼 무조건 얘가 얼마일까? 4.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다 얼마겠구나? 4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따라서 그러면 뭐 이제 gx는 x를 만족하는 값은
gx는 얘가 x에 얼마 넣던 무조건 얼마니까? 4잖아요. g1도 4고 g2도 4고 g3도 4니까 g4가 얼마일 테니까? 4일 테니까 이제 이 x는 얼마지 않겠느냐? 4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친구는 그 정도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한쪽 넘겨서 대표예제 8번 볼게요. 얘가 약간 말씀드렸던 경우의 수 뉘앙스가 조금 있는 파트예요. 경우의 수 뉘앙스 파트, 경우의 수 뉘앙스. 이게 이제 좀 빡세게 응용되면 뭐 경우의 수 문제 느낌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시작합시다. 찹 하고 해보면 이 별건 없습니다. 자 문제 빨리 보면 얘들아 우리 x는 몇부터 몇까지예요? 0부터 3까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림 그려주고 y는 1, 2, 3, 4, 5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문제님께서 원하는 건 바로 1번. 일단 x에서 y로 그냥 무슨 수면 다 된다? 함수기만 하면 된다. 함수라는 거는 x가 하나 있으면 대응되는 y도 몇 개만 있으면 돼? 한 개만. 그래서 뭐 이건 외울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냥 내 얘기 한번 들어볼게. 얘가 누군가의 대응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요. 얘가 무조건 누구랑 만나야 돼. 근데 선택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있어요? 5개 있습니다.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몇 개 있습니다? 5개 있죠. 쌤 겹칠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함수는 x가 y랑 대응만 되면 되는 거야. 남출이 여출 고르는 거야 그냥 함수는. 그럼 뭐 겹쳐도 되지. 그렇지? 그래서 얘들이 그냥 5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곱하면 될까? 4번 곱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 않나. 뭐 공식화할 거는 딱히 아닌 것 같고요. 5의 4제곱이니까 뭐 한 625 정도 나올 거고. 바로 2번. 바로 2번은 일단 잘 보면 무슨 대일 함수? 1대1. 그러니까 1대1이니까 x가 다르면 y도 무조건 달라야 돼. 그럼 다시 똑같은 논리로 얘들아 이 0이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예요? 일단 5개. 어디로 갖다 칩시다. 이제 1을 대응시켜야 되는데 이제 얘가 열로는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1대1 함수니까 x가 다르면 y 달라야 되게 겹치면 안 돼. 요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2로 갖다 치자.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얘로 갖다 치자. 얘가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로 그냥 곱하기로 푸는 게 맞지 않는가. 여기 겹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도록 합시다. 하자. 야, 근데 바로 3번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x에서 5로 간대요, 이번에는. x로 간대. x에서 y가 아니라 x에서 x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0, 1, 2, 3에서 0, 1, 2, 3으로 대응하는 함수다. 그러니까 얘가 마찬가지로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갖다 쳐. 얘가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갖다 쳐. 얘가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일단 1대1이니까 2가지. 뭐 갖다 치자. 얘가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1가지 가면 공역과 치역이 자명하게 같아집니다. 알아서 같아져요. 알아서 같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만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1대1 대응 있잖아요. 우리가 외운 거는 일단 공역과 무슨 역이 같아야 된다?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개수, 정의역 자체 말고 정의역 개수랑 공역 개수랑 치역 개수가 당연히 다 같아야 돼. 이거 하나는 기억해둘만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좀 가끔 쓸만은 해서 이건 좀 써놓고 기억하자.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얘 문제에서 굳이 x에서 y가 아니라 x에서 x로 해주고 있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x에서 y로 하면 일단 1대1 함수 조건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쪼개주면 1대1은 되지만 누가 무조건 남아요? 5가 무조건 남아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왜 생긴 걸까? 정의역이 몇 개인데? 4개인데 공역이 5개 있어서 정의역 개수랑 공역 개수가 다르면 이렇게 1대1 대응 절대 못 만들어요. 절대.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두자. 1대1 대응이 나오면 이렇게 정의역이 4개면 공역도 4개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뭐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된다. 원소 개수가.
이건 좀 써놓고 기억을 합시다. 써놓고 기억을 합시다. 써놓고 기억을 합시다. 교훈적으로 문제에서 굳이 x에서 x로 주고 있는 이유가 있다. x에서 y로 하면 절대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바로 4는 기억자. 바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함수고 상수함수는 몰빵, 몰표. 아니 1의 몰빵. 아니면 이제 2의 몰빵. 아니면 3의 몰빵, 4의 몰빵, 5의 몰빵이니까 그냥 몇 가지일까요? 이거는? 그냥 5가지겠다. 그렇죠? 1에 몰빵되는 경우에서 한 가지. 독립적으로 2에 몰빵되는 경우에서 한 가지. 뭐 여기 몰빵, 여기 몰빵, 여기 몰빵이니까 몰빵되는 건 5가지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도로 이해하시면 상수함수 개수도 뭐 별거는 없을 것 같고 별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너네는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 되겠다는 사실.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 보고요. 일단 그 정도까지 보고 저희 딱 배운 데까지 일단 한번 열심히 풀어. 이제 학교 가겠네 일단. 우리 369쪽까지 하고 수요일 날 좀 합성함수랑 더 좀 후딱한 다음에 한 1, 2주 정도만 진도 뒤에 남은 거 좀 더 나가고 잠깐 스탑하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 풀어갑시다. 어차피 얘들아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진짜 내용이 별게 없어서 금방금방 하거든요. 어려운 문제 유리함수 좀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369쪽이랑 그쪽까지 문제 잘 풀어오길 바라고. 근데 혹시 시간이 좀 남은 거 있잖아. 그 부교재 고난도 안 푼 친구들은 고난도 좀 이제 시험 오기 전에 한번 해보고 고난도까지 다 한 친구들은 시간 좀 남으면 그냥 슬슬 푼 거 오답 한 번만 싹 다 풀어보면 좋을 듯? 오늘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책 한 번 풀고 바로 갖다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쵸? 7년 동안 한 번 다시 풀긴 해야 돼. 그치?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조심히 가시고